네, 위안 환율은 다시 달러당 6.92위안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인민은행은 0.1%가량의 절하 고시를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0.4% 정도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있었던 홍콩 증시는 일단은 반등권에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 드릴게요. 자,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가죠. 뉴지스탁의 문호주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실 목이 좀 칼칼해요. 공기가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근데 마스크 왜 안 하셨어요? 네. 글쎄요. 뭐 사주시고 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뭐 할 텐데. 알겠어요. 네. 집에 많아요. 내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네. 이럴 때 인심 써야죠. 네,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유지스탁 이제 저희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종목을 오랜만에 또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급이나 뭐 거래량 아니면 뭐 재무,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데 예를 들어 비덴트는 어제 19%가 올랐죠. 이러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미 없이 1등 종목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좋은 뉴스나 혹은 수급이 더 강해지면서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뉴스가 아닌 데이터로 그에 따라서 가장 강한 종목들로 분석하시라는 목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금호석유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 5거래일 동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세계 1위 페놀 생산업체인 영국 이네오스 페놀이 페놀과 아세톤에 대한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페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호석유의 계열사인 금호 PNB가 관련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SFA는 OLED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39,000원대 아래에서 쉬어가다가 어제 그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릭스 좀 이따 보겠고요. 네. 올릭스, DIT 둘 다 제가 추천드렸던 신규 성장 종목들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요. DIT도 사실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얼마 전에 6,500원 정도 저점을 찍고 물론 시장이 오르면서 올라가는 영향도 있지만 한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워낙에 강했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할 수 있겠고요. 특히 DIT 같은 경우는 IT 관련주로서 최근에 시장 흐름과 같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금 TNA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7%나 증가한 상당히 호실적 발표한 기업인데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주가가 저점이고 실적이 매우 좋아졌다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멘텀에서 보시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난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개선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조선해운 관련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수급적으로 대한해운에도 최근 들어 좋은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이 바이오제약 업종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코오롱 티슈진도 오르면 또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는 인보사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죠. 다시 한번 수급 강화되고 있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비덴트는 요즘 암호화폐 관련 해가지고 전반적인 코인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그 수혜 기대감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빗썸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가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되면서 비덴트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RF텍은 이 실적은 여전히 지난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일단 이 스마트폰 부품이라는 측면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5,500원 구간 잘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2018년 6월 정도 저점을 찍고 지금 무릎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매우 저점까지 떨어졌다는, 물론 실적 부진 때문에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유니버스 1위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이제 추천주 볼게요. 어제 보령제약 그리고 호텔신라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령제약은 어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반등을 또 하면서 어제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호텔신라도 어제 낙폭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제 고점까지는 지금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보령제약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너무나 공격적인 종목을 괜히 추천드렸다가 오히려 하루 만에 떨어질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중에서 실적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서 바이오 제약이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면 그에 따른 산업이 커지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보령제약을 가지고 나왔었고요.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5% 증가하는 등 실적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윗꼬리 달긴 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서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2차 12,000원, 손절가 9,5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는 호텔신라였습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명동 관련 상권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카지노 관련돼서도 그런 뭐 드랍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 회복, 그리고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실적이 이렇게 좋고 또 주가가 그동안 실적 부진 때문에 떨어졌다면 죄송합니다. 네. 올라야 되는데 아마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관련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후반영되면서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으로는 매년 연초에 올라가니까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목표가 1차 85,000원, 2차 93,000원, 손절가 7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보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보령제약 그리고 호텔신라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보셨죠? 네. 괜찮으세요? 진짜 임선님 네.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심하긴 심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정말 네. 확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는 1등 종목에 있었던 대한항공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물론 주가가 요즘 들어 좋은 흐름 보였고 그 원인이 바로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유가가 지난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 사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수혜 기대감 덕분에 대한항공이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런 유가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유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유가 하락이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특히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살짝 상승폭에 대해서 쉬어가다가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다만 투자 시에는 짧게 1차, 2차 정도 목표가만 보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32,000원, 2차 35,000원, 손절가 27,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역시 오늘 1등 종목에 나온 종목이고 제가 지난 10월 16일에 추천드렸는데 그때가 딱 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특이하게도 손절가를 거의 한 2%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지라인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탈하면 바로 파세요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기대감에서 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경쟁사라고 봐야 될까요? 비슷한 회사인 미국의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지난 이 3년 동안 시가총액이 20배가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릭스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투자 시 목표가 1차적으로 7만원, 2차는 77,000원, 손절가 6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6만 원. 이번에는 조금 좀 길게 길게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는 또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차 목표가 7만 원, 2차 7만 7천 원, 손절가 6만 원 이야기 드렸고요. 대한항공도 유가 하락 구간에서 일단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1차 3만 2천 원, 2차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7,500원 이렇게 집어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스타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